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서기 목사님 시작하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참석자가 지금, 예. 오유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AI 생성 세미나 2탄으로 시작합니다. 이끌어 가셔 우리 우동진 목사님의 건강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참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오유철 노회장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게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2탄으로 진행했습니다. 1탄은 지금 생성 AI 기반에 어느 정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니스터 교수님 모시고 했었고요. 오늘 우리 우동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목회자의 목회 행정과 설교 이런 관한 부분들 전체를 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시작을 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익한 시간인데 우리 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지난 주간에 진주에도 한 50분 정도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을 진행하셨는데 참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 목사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동진 목사이고요. 현재 AI 강의로 정신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주철 목사님, 이걸 하면 어떠냐라고 요청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최선 다해서 많은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카톡 들어오셨는데요. 카톡 상단에 메뉴를 클릭하시면 데이터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마음껏 사용하시면 좋겠고, 무려 9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인도해요.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다 드리고 싶어서 웬만하면 목회자 세미나 때 나눴던 목회 전 부분의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이렇게 공유했으니까 목사님들 많이 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교육. 네. 목사님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동진 대표이고요. 현재 지금 크로스로드 AI 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있고요. 한국기독 AI 작가협회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북구 일반 고등학교 교사 연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신학대학교 아니면 강남대, 한신대, 동경주 기독교연합회 지금 교단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목사님들께 이런 자료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들 이야기 나누시고 혹시 이후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료방에 들어가시면 제 이 프로필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제가 최선 다해서 이렇게 목사님들 도와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는 현재 지금 구글에서 제미니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미국 GL에서 인공지능 어떻게 커리어 할 것인가 자격증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GL 신경망 관련된 자격증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캔바 자격증,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K-12 교육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렛 자격증도 있고요. 상생 집단에서 AI 툴마스터 과정을 이수했고요. 지금 현재 한국기독 AI 작가협회에서 AI 아티스트 조사 1급 따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드린 건 뭐냐면 제가 미국 아마존에 실제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풀스택 관련된 책도 있고요. AI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논문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작성 방법론, 논문 연구 방법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융합교육개론, 그 다음에 어떻게 한국교회 바라봐야 되냐, 트렌드, 세계 트렌드, AI 트렌드, 이런 걸로 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CS50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계속 이수하면서 지금 목사님께 어떻게 도움드릴까 지금 고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목사님들 이제 지금 제가 공유한 자료가 한 9개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목사님들과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목사님들? 네. 네.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냐면, 우선은 간단하게, 오늘 나눌 목회의 전반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론적으로 어떻게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끝마치게 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목회기획, 목회행정, 설교 기획서부터 많은 거를 목사님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목회자 스쿨인데요. 많은 분들이 AI를 접근하려고 하려면 좀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세미나 갔었는데요. 꼭 AI를 사용해야 되냐, 기계가 하는 게 아니냐, 비영성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그런 개념 하나하나 풀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AI라고 하면 오해를 먼저 풀어야 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AI 나오기 전에 우리 인간은 인류 역사상 컴퓨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컴퓨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컴퓨터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랍니다. 컴과 퓨타레는 라틴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그걸 만들었냐 보니, 어떤 자료들을 모아서 퓨타레, 만들다, 해결하다, 이루다란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인간이 왜 만들었냐면 내가 일을 하다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을 벗어나서 다른 거를 더욱더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컴퓨터랍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AI가 컴퓨터의 일환이거든요. AI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목회할 때 좀 반복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컴퓨터고 AI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라인 보시면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도요. 전에는 그랬잖아요. 주석 5권, 인터넷 검색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3시간 이상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신방도 부족한데 AI를 도입하면 뭐가 강점이냐?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35절 현대적 의미와 C.S. 루이스 예화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도 30초 만에 그 자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자료를 30초에 찾다 보니 목사님들이 더욱더 시간을 벌 수 있고요. 신방하거나 기획하거나 커피 마시거나 운동하거나 많은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좀 보면 나와야 되는데요. AI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내 사역의 색깔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왜 AI를 강의하게 됐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AI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이중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당에 논문 대필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많은 논문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상용어로 좀 고인물이에요. AI로 활용하다가 담임 목회하면서 이렇게 AI를 적용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목사님들 제가 해보니까요.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빼고 모든 것은 AI로 해결이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그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공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셔요? 여기 중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계시겠지만 시골교회, 개척교회, 소형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들 계실 겁니다. 저도 간포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부교육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하는 거예요. 정말 못 구합니다. 사례비를 많이 줘도 못 구하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AI를 활용하면 한 달 월급 보통 29,000원, 3만 원 정도만 되면 디지털 부목사를 세워서 세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택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사대보험 안 들어도 되고요. 퇴직금도 준비 안 해도 됩니다.
24시간 굴릴 수 있는, 24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 비서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AI에게 오리엔테이션 하는데요. 우리가 새로 어떤 전도자가 부임하면 교회 비전이 뭔지 설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AI에게 처음에 그런 것을 입혀줄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AI에게 뭐 대표 기부문도 작성해 봐라,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봐라 하면 나를 기가 막히게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 여기서 꼭 하나 짚고 가야 될 중점이 있는데요. 제가 AI를 전공하고 공부하다 보니 꼭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목사님들 이런 분 계셨죠. AI로 내가 해보려고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거짓말이 섞이더라, 힘들더라 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AI는 정답을 말하는 기계가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어떤 부탁이나 요청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가져오는 게 바로 AI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정답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정답을 기대하려면 따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중보기도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부 교재도 만들고 많은 대표기도 작성하는데요. 처음 했을 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6개월 넘어가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강의안을 짰는데 한 방에 마음에 드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잘했어, 참 마음에 들어 라고 했는데 AI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당신이 기쁘다니 저도 기뻐요 라고 말하고 마지막 단어가 기가 막혔어요.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AI가 아내 보고 기도한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사용할 때 사용자가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지 이걸 AI가 분석해서 그 단어를 갖고 오는 게 AI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어떤 명령 내리실 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찝어서 말하지 않으면 AI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럼 어떻게 명령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나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오른쪽 보시면 템플릿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냐면 울산노회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AI한테 명령 내리기 전에 뭐를 입력해야 되냐면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울산지역교회 담임 목사다. 목회 철학은 개혁주 신앙을 따르며 성도들은 50대 이상이 주축이다. 그리고 응답 지침에는 뭐뭐뭐뭐 해달라라고 요런 거를 이야기해야 AI가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흘려버리셔도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고 구체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AI로 우리 교회 행정실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목사님들 보통 챗GPT나 제미니를 많이 활용하시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챗GPT는 도서관이 만약에 외부 지식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외부 지식을 갖고 오는데 탁월한 게 뭐냐? 바로 챗GPT입니다. 그리고 재민이 주신 분이 있잖아요. 재민은 어떤 데에 탁월하냐면 내가 어떤 자료가 있어요. 내 자료를 넣고 내 자료를 가공해서 쓸 때 탁월한 게 재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언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행정 같은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구글 계정이 있으면 구글 드라이브라고 웹하드, 이렇게 공중에 있는 온라인으로 저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고 내가 날마다 쓸 수 있어요. 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노트북 LM이라는 AI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5년치 주보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잖아요. 금요일날 토요일 되면 주보를 작성해야 되는데 매년 1월 달에 3월 달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주보초를 쭉 펼쳐놓고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집어넣고 명령어로 매년 3월 달에 있었던 행사만 뽑아줘 라고 하면 AI가 다 뽑아줍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전사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목회행정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요. Gmail 있잖아요. Gmail을 사용하면 제미니가 어떤 특성이 있냐. Gmail을 켜놓고 성도님에게 받은 메일 중에서
내가 무엇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는지 내용을 뽑아줄래? 라고 그러면 재민이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기가 막히게 뽑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는데요. 50대 성도들이 좋아할 위로주의 찬양 3곡 링크로 찾아줘.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왜요? 재민이는 구글, 유튜브도 구글 수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자료를 쉽게 갖고 오고요. 특별히 유튜브에 목사님들 마음에 드시는 자료 있잖아요. 링크만 가져오면 내용을 다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특과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너는 우리 교회 수석 행정 목사야. 자료 검색 시 내 구글 드라이브와 지메일을 우선 확인해. 공문은 총회 표준 서식을 따르고 행사 이동 동선은 구글 지도를 참고해. 모든 정보에는 출처 링크를 표시해. 이런 것처럼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한번 돌고요. 구체적으로 할 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목사님들 구글, 제민이나 챗GPT 보면 가운데 명령을 내리게 돼 있잖아요. 명령 내릴 때 커서를 갖고 가면 껌뻑하죠. 그거를 고급 용어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명령하다의 뜻이에요. 그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프롬프트도 그냥 명령 내려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명령 내리는 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공부했습니다. 그걸 프롬프트 넣는 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맥락과 배경을 추가해서 좀 더 고급화시키는 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했는데 제가 전공해서 이걸 책도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께 이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앞으로 저 안 만나도 스스로 명령 내리는 법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좀 이따 명령 내리는 법을 배울 텐데요. AI에게는 특별히 그냥 명령 내리면 안 되고요. 삶의 정황을 주면 훨씬 더 잘 이해한다는 걸 인식하시면 됩니다. 너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어떻게 하기 원하는가? 근데 한명식 목사 부산 영도. 구체적으로 하면 그만큼 많은 그 좋은 자료를 얻게 됩니다. 자, 특별히 신방감사 문자도 보낼 때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신방감사 문자 대신 써줘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좀 이따 배울 거예요. RCTF 방식으로 하나 명령을 내리다 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목회기획 짤 때 야, 나는 울산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에 위치한 무슨 교회 담임 목사야. 내가 위치한 이 교회 근처에 대한 배경을 분석해서 목회기획 짜볼래? 라고 해보시면 AI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 문학 이런 상황을 기가 막히게 조사하고요. 조사한 내용으로 목회기획과 설교안도 작성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찾아 들어가야 되고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AI는 한 번에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를 위한 마법의 단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급박하면 야, 천천히 생각해봐. 단계별로 생각해봐. 아니면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와봐. 아니면 초신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한번 나한테 알려줄래?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AI가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걸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목회 전략 좀 이따가 목회 짜는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연간 계획부터 교육 커리큘럼까지 다 짤 수가 있습니다. AI는요, 그 이드로 제사장의 지혜처럼 지혜가 충만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할 때 정책당이나 연말 자료 짤 때 숫자나 이름 많이 바꿨잖아요. 그런데 AI는 뭐가 되냐? 정보를 넣으면요, 기가 막히게도 연간 목회 데이터를 분석해서 목회 기획을 짜고요.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 부서마다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것도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 짤 때도요, 기가 막히게 내가 어떤 주제다, 어디에 축점 맞출 거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분석해서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40대 남성
새신자 대상으로 새신자 교육안을 짜고 싶어 라고 하면 또 그에 맞춰서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야, 내가 예산 부족해. 교사가 3명인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싶어. 근데 주제는 다니엘이야 하잖아요. 이에 맞춰서 자료를 다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실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AI를 사용한다 그랬더니 이 기계가 그냥 짜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 노트북을 사시잖아요. 컴퓨터를 사시잖아요. 컴퓨터 처음 사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 윈도우를 깔아야 되고 한글 프로그램 깔아야 되고 뭐 줌을 깔아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처음에 AI는 GPT나 제미니가 이 틀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인류 역사사상 종이로 인쇄된 모든 자료 거의 90%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AI가 수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어떤 요청을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맞는 거를 걸러서 확률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AI의 답변 나오는 거는 똑같지 않더라도 약간 바꾸거든요. 기본적으로요. 그 자료는 언젠가 누군가 사용하거나 만든 자료입니다. 그걸로 새롭게 만들어서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시면 아, 이게 고대 교부나 지금까지 어떤 자료 갖고 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계가 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꼭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I를 활용하면요. 설교기 이게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려면 재료 손질, 말씀을 원문을 주어야 되고 교리를 묵상해야 되고 플레이팅 전달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AI를 활용하시면 재료 손질하는 90%를 AI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모든 분석과 모든 재료 손질은 AI가 90% 이상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묵상해서 메시지와 교회와 연결하는 것은 목사님들의 영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손질 아니면 어떤 정리 아니면 틀 문서에 인쇄하는 것 이건 AI 역할이지만 영성이나 성령의 역사는 목사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AI와 함께 하면요. 재정 분석 및 기획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AI의 회계 자료가 있어요. 목사님들 연말에 수입, 뒷장에 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문서를 집어넣으셔도 되고 이미지를 집어넣고 분석해 달라면 기가 막히게 분석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료를 집어넣고 야, 이거는 2026년 그 예결산 자료야. 내가 2027년 예결산 기획을 짜고 싶은데 내가 예산을 5% 올리려고 해. 그러면 어디에 5%를 올리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너의 의견은 어때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분석해서 그런 것도 조언을 해줍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컨텍스트가 있죠.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목회 서신. 아까 그 자료를 재직회를 통과하고 나서 이걸 집어넣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서신 작성해줘. 그럼 반영해서 글도 써줍니다. 그리고 낭만비 폭탄소 무명 헌금으로 적자 보면 이런 내용 좋고 어떻게 예산을 줄이면 좋을까? 예를 들면 이것도 가능해요. 예결산 자료를 집어넣으시고 야, 재정이 어려워서 5% 삭감해야 돼. 어느 부서의 예산을 조정을 하면 삭감하면 교인들의 반응이 가장 거부감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너의 의견을 말해줘. 그러면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파악합니다. 하여튼 분석은요. AI에게 맡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다가갑니다. 우리 교회 전담 기획사가 있는데요. 기획안부터 홍보 포스터까지 AI로 다 활용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AI 강의했던 게 왜 강의했냐면요. 중형교회 이상은 문제가 없어요. 부교육자도 많고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 제가 담임 목회했던 교회, 앞교회, 뒤교회 두 교회가 문 닫았어요. 재정이 어려워서요. 근데 예를 들면 AI를 활용하면요. 그런 개척교회는 재정이 없어요. 그런데 AI를 활용하시면 대형교회에서 산출하는 결과를 비슷하게 산출할 수 있어요. 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AI로는 꼭 필요합니다. 포스터나 기획안도 월 29,000원만 내도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고요.
여기 제가 지금 인천에 있는데요. 이 경기 지역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 보통 교회에서 5만 원, 10만 원 작은 교회 선교하잖아요. 저희들은 어떤 운동하고 있냐면 AI, LLM, 이미지 만드는 AI, 그다음에 동영상 만드는 AI, 그다음에 노래 만드는 AI, 이 네 가지를 합해봤자 1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을 해결해 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개척교회에서 그 방법도 알려주고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호응이 엄청 났어요. 왜냐하면 못하던 걸 하니까요. 그리고 교육도 해주고 하는데 이런 걸 활용하면 행사 준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태화강 국가정원 야외 예배 세트를 만들고 싶다. A에게 명령 내리면 자연묵상 순서지, 보물찾기 아이디어, 가을바람 교재 키워드, 넣은 감성 카톡 초대장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목사님들 지금 보시면 제가 PDF로 했지만 원래 이거 PPT로 만들었거든요. 이 배경 되게 예쁘시죠? 예쁘죠? 이거 다 AI가 만들었습니다. 전 또 요즘에 사순절인데 제가 연구소 대표로 있다 보니 협력 목회로 부교육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임 목사님이 어떤 사순절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하셔서 새벽 예배 끝마치면 제가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1분 30초 정도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묵상 자료를. 그런데 새벽 예배를 요약해서 영상 만들 때까지 편집해도 20분, 15분이면 완성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영상으로 카톡으로 링크로 계속 보내고 있어요. 매일 보냅니다. 이런 것도 AI 좀만 공부하시면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AI는 목사님들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모세에 들린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하나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 2과로 제가 들어갈 텐데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AI로 어떻게 부교차 세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확하게 들어갈게요. 지금까지는 전체 개론이었습니다. 이 많은 거를 할 거고 지금은 또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나만의 부목사 세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춤 설정이란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해냐 안 하냐에 따라 우리 목사님들이 알고 계신 거짓말, 할루시네이션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설정을 해야 되고요. 내가 영구적인 페르산을 부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울산노의 목회자야 라는 그 인식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편집할 건지 어떻게 AI 활용할 건지 한번 고민하고 나아가시면 상당히 도움되실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예를 들면 나쁜 그렇게 있습니다. 나쁜 프롬프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설교 예화 찾아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엉뚱한 거 많이 나오십니다.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거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화를 찾을 때도 왼쪽처럼 그냥 찾아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설정하고 뽑아놓으면 아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예화 찾더라도 보세요. 밑에 보시면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에게 아무 설명 없이 일을 맡기면 엉뚱한 걸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장로교단이야 라고 해버리면 장로교단의 색깔로 가져옵니다. 자, 목사님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샘 올트만이 챗GPT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르신이 사용할지 목사님이 사용할지 과학자가 사용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해놓으셨고 이젠 내가 어떻게 설정하에 따라 아예 효과가 다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특별히 A에 가시면요 이런 질문해요. 당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물어보면 목사님들의 교단, 신학적 배경, 목회 스타일, 성도들의 구성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설교조냐, 행정가냐, 성경적 비전이냐 이걸 집어넣으시면 그에 맞춰서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설명 드리냐면 어른 목사님들이 큰일 날 뻔했대요. 뭐냐면 챗GPT로 목회 초안하고 검수했는데 나는 장로교 목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 순복음 스타일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례라 그래야지 침례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침례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작성을 그대로 읽으시다가 곤란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잘못된 걸 걸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바르고 시스템 인스트럭션, 지침 설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주일 대표 기도문 작성해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 주세요. 아멘.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개역개종으로 그 다음에 장로 교단으로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 내용이 달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내용이 아예 다르게 나옵니다. 자,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자, 목사님들 중에 혹시 챗GPT 사용하시면 계시죠? 계시면 같이 따라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챗GPT를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죠? 근데 샘 올트만 이거 만든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쓸지 몰라서 개인적으로 설정한 부분을 남겼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왼쪽 하단에 가면 로그인하면 동진우라고 적혀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름이 왼쪽 하단에 있을 겁니다. 클릭하면 화면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에 뜨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 하단을 클릭하면 이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 관심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개인 맞춤 설정 보이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이걸 해 놓냐 안 해놓냐에 따라 할루시네이션, 목사님 생각하는 거짓말이 생기냐 안 생기냐 결정됩니다. 자, 예를 들시면 여기 보세요. 기본 스타일과 말투가 있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기본값, 전문적, 친근함, 솔직함, 독특함, 효율적, 덕후, 냉소적이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만약에 설교나 전문적을 쓰시기 원한다면 전문적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정제되어 있고 정확한 어투를 사용합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전문적인 어투가 나오고요. 혹시 목사님들 중에 이게 냉소적을 한번 이거를 테스트 해본다고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비꼬면서 비관적인 냉소적을 딱 클릭해 놓고 목사님이 설교문을 집어넣고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라라고 했는데 GPT가 비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설교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누가 상처받고 아주 한을 품으신 분이 계십니다. 설정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저도 전문적인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특성이 있어요. 여기 특성 보면 또 클릭하시면 낮음, 높음이 돼 있는데요. 보세요. 특성을 높음을 하면 친근하고 개인적인 게 많이 나오고요. 낮음을 하면 업무적이고 사실적인 걸 중요시합니다. 저는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따뜻함 있잖아요. 저 밑에 가면 다 있습니다. 열정적이 있는데 클릭해 보세요. 높음, 에너지와 활기가 넘쳐요. 낮음, 차분하고 종합적입니다. 그 다음에 헤더 및 목록 사용, 명료한 형식과 목록 사용, 목록 대신 문단,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이미지 사용, 이모지가 뭐냐면 별표 뭐 이런 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사용하겠냐 마겠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해보시면 어투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맞추면 집침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 어투가 달라집니다. 혹시 목사님들이 이런 분이 있잖아요. 나는 추측과 이런 게 쉽고 객관적인 사실과 팩트와 논리적인 것과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그걸 그렇게 실행합니다.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 저는 추측 싫어하고요. 예견 싫어하고요. 사실을 좋아하고 직언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 논문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카피해서 카톡에 예시로 띄워드릴 테니
목사님들이 혹시 참 이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카톡에요. 목사님 관련된 내용을 바꾸셔서 이거를 여기 맞추면 지침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AI를 활용해서 많이 써본 지침입니다. 극단적 사실, 극단적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그냥 쓰시면 돼요. 제가 수없이 써봐서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닉네임이 나오거든요. 목사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 이 직업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직업이 왜 중요하냐면,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직업이 왜 중요하냐. 목사님들이 현재 하시는 일을 다 적으셔야 돼요. 저는 목사고 AI 전공, 저는 실천신학 대학원대학교 교수기도 하거든요. 교수, 크리에이터, 요런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걸 다 적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사회복지 일을 하면 사회복지 그것도 다 적으셔야 돼요. 그럼 이거 적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AI는 기본만 주는데 이걸 적으면 관련된 자료를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 내가 명령을 내리면 확률적 비슷한 걸 그때 갖고 옵니다. 요걸 넣느냐 안 넣느냐가 상당한 변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추가 자료가 있어요. 이 추가 자료는 뭐냐? 나에 대해 더 알아야 될 부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감안하면 나는 만약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럼 내용에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반영해서 내용을 걸러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중요해요. 내 추가 정보도 제가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렸어요. 한번 보시고 목사님이 맞는 거를 수정하셔서 집어넣으시면 업그레이드가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된 메모리 참고, 채팅 기록 참고, 녹음 참고 다 켜주세요. 이게 뭐냐면 메모리가 내 내용이 서버에 옮기는 게 아니고 챗GPT의 한국 지부에 내 계정 안에만 저장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2025년 12월 달에 내가 교회 행사 뭐로 검색한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 그게 뭐 검색했지? 그러면 그걸 찾아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최적화하면 잊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급 기능도 보시면 웹 검색, 캔버스, 음성 대화 이거 다 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옵션이고 기능인데 좀 이따가 채팅창에 연결하는 부분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는 문서 만들 때, 웹 검색할 때 이런 걸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 켜고 닫으시면 되셔요. 그러면 이게 기본 설정은 다 되셨습니다. 그걸 켰으면 목사님들 여기 보면 가운데 플러스가 있죠? 클릭하시면 사진 파일 추가, 이미지 만들기, 웹 검색, 더보기 가보시면 아까 기능지에 캠퍼스 있잖아요.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구글 드라이브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구글 드라이브 저는 이게 이미 돼 있거든요. 클릭하면 이메일을 주소로 넣으라 그래요. 권한을 설정하면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지메일 아니면 내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어떤 내용 관련된 걸 갖고 와.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상당히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 꼭 이런 거를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해놓냐 안 해놓냐에 따라 내가 원하는 거에 확률적으로 가장 비슷한 게 나오냐 안 나오냐 결정되고요. 할루시네이션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챗GPT 말고 목사님들 중에 재민이 사용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재민은 짧기 때문에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민이 로그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똑같아요. 왼쪽 하단에 가면 설정 및 도움말을 클릭하면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재민이? 왼쪽 하단에 설정 및 도움말. 여기 개인별 맞춤 AI가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AI. 클릭하면 자, 여기 다 키시고요. 여기 보면 가운데 막 올려놨죠. 이게 챗GPT의 지침하고 똑같아요. 이게 한 번에 900자가 들어가거든요. 900자로 여러 개를 넣어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추가가 있죠. 추가 버튼. 클릭하면 내가 넣게 되어 있습니다. 900자예요. 근데 이거 힘드시니 제가
목사님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걸 집어넣을게요. 인공지능 크로스 빼고 예를 들면 이런 걸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딴 데 공유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띄웠습니다. 여기 보면 목사님들 관련된 것만 내용만 바꿔서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정재희 목사님, 제가 음소거했습니다. 자, 여기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그 크로스로드 제가 AI 활동할 때 쓰던 건데요. AI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목사님들은 그냥 보시고 필요한 내용만 이게 갖다가 내용만 바꿔서 입력해 놓으시면 이대로 끝납니다. 이게 뭐냐? 챗GPT 넣었던 모든 내용을 제민이 이 명령으로 다 응축해 놨어요. 되게 집어넣으면 원하는 대로 해보시면 또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따라서 내용이 아예 달라집니다. 이런 거 보시고 활동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시스템 인스트럭션입니다.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내용의 질적 난이도가 아예 다르고 이렇게 설정하라고 구글 챗GPT에서 이미 외국 논문에 말했어요. 저는 그걸 읽고 그걸 요약해서 필요한 것만 목사님께 나누어 드립니다. 요거를 꼭 사용해 보셔도 상당히 유익하십니다. 자, 요걸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다른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스템 인스트럭션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요거를 꼭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은 울산 지역의 장로교 담임 목사님입니다. 어떤 겁니다. 되는데 이게 뭐냐? 아까처럼 목사님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그 내용을 다 집어넣으시고 내가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질문하시면 돼요. AI 보고 내가 누구야? 너는 어떤 태도로 나를 도울 거야? 라고 물어보면 요약해서 딱 정리돼요. 이걸 보면 아, 내가 제대로 입력했는지 입력 안 했는지 뭘 수정이 되는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가고 있는데요. 이걸 따라오셔야 나중에 목사님들 인쇄나 뭐 할 때 엄청난 질이 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니 목사님들 하여튼 많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행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좀 전에 그 명령어 재민이 추가하는 명령어에 네. 첫 번째 명령어가 오류가 생겨서 제출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요? 예, 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카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remember the following 이거 말씀하신 거죠? 예, 첫 번째 올려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예. 주만교 추석 목회자 예, 맞습니다. 그거 안 들어가나요? 느낌표 뜨면서 제출이 안 된다고 뜨는데요. 아, 그러면 remember the following 이런 글자를 맨 위에 것만 지워 보셔요. remember the following 땡땡. 왜냐면 제가 900자를 다 채웠는데 목사님마다 설정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거의 900자거든요.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혹시 되시는지. 그래도 느낌표 뜹니다. 아, 느낌표 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복사해서 제미니로 가셔서 그걸 넣으시고 야, 이거를 800자로 요약해줘. 그러면 또 농축해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AI가 또 그런 것도 잘합니다. 요약을요. 자, 다음에 이거 행정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는데요.
저 챗GPT와 제미니가 뭐가 다른지 알고 어떻게 이런 걸로 내가 할 수 있는지 볼 건데요. 확장 프로그램으로 구글 드라이브, 메일, 유튜브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미니계 행정 및 기획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지식, 인터넷, 학습 데이터, 논문 갖고 오는데 탁월합니다. 설교 작성, 신학 질문 탁월해요. 제미니는 내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자료를 넣거나 아니면 내가 뭐예요? 어떤 외장하되어 있는 자료, 이제 검색하는 걸 할 때 그럴 때 탁월화된 게 제미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미니는 왜 챗GPT 못하지 하는 게 아니라 챗GPT는 외부 거, 제미니는 나의 내부 거 이런 탁월한 검색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핵심 기능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익스텐션 제미니의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목사님들 구글 지메일 있으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웹에다가 온라인에다가 자료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지메일로 내가 많은 거 소통할 수 있고요. 유튜브도 영상 만들 수 있고요. 지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미니 보고 설정하면 되는데, 자, 설정도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챗GPT는 야, 김준조사 도서관 가서 책 찾아와. 요런 거로 탁월한 거예요. 제미니는 이 목사 내 책상 서랍이랑 메일함 뒤져서 지난달 회의로 가져와. 다르잖아요. 외부냐 내부냐. 자, 챗GPT, 제미니. 그래서 내가 용도에 따라 쓰면 좋습니다. 뭐 어떤 하는 건 유료로 쓰고 다른 하는 건 무료로 써도 되니까 쓰셔도 되고요. 저는 AI 강사라 둘 다 씁니다. 자, 설교 요약.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지난 설교 자료 찾기. 작년 고난 주간에 내가 작성했던 설교문 구글 드라이브에 찾아서 핵심 예와 3가지만 요약해 줘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구글 크롬입니다. 구글 크롬이죠. 이게 다 쓰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글을 왜 좋아하냐?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9개를 클릭하면 이 모든 거를 지메일만 등록하면 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한 설명드리면 이거 웹하드고요. 메일 사용 가능하고 유튜브도 가능하고 제미니 가능하고 캘린더 가능하고 밑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밑 공짜예요. 200명까지 시간 제한 필요 없습니다. 사진, 뉴스 가능하고 번역. 이 구글 비즈가 있는데요. 이 구글 비즈 뭐냐? 목사님들 많이 쓰실 거예요. 만약에 새가족 환영회 몇 월 며칠 누구 대상이라고 내용만 넣으면 알아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노트북 LM에 동영상 만들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구글 비즈예요. 행사 내용만 집어넣으면 홍보 영상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글 시트가 있어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킵은 메모장이고요. 채팅이 있습니다. 채팅이 뭐냐? 카카오톡 있죠? 똑같아요. 이것도 무료로 채팅창 할 수 있어요. 이걸 만드는 중요 회의나 이런 거는 카카오톡 워낙 많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이거 만들면 무료니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룸이 있어요. 목사님들 새가족반 많은 거 활용하시잖아요. 제자훈련반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들어가면요, 교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1기, 2기, 3기에도 되고 1기생들이 자기가 숙제하면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올리면 확인 가능해요. 그런 교실 같은 거 클래스룸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폼을 신청, 노트북 예를 들면 엄청난 자료가 있고 다 가능한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겁니다. 구글이 왜 무섭냐면, 자, 이거 워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워드 들어가면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빈 문서나 요거를 템플릿을 클릭하면 템플릿이 많습니다. 이거 클릭해도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한번 문서를 작성하면 여기에 기록이 남고 구글 드라이브 웹에도 남아요. 자동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데스크탑이 날아가도 여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보세요. 여기 문서잖아요. 요즘에 구글이 무서운 게 뭐냐면 오른쪽 상단에 저 마우스 보이세요? 여기 로고형 부분에 번쩍번쩍 요거 번쩍번쩍 보이시죠? 클릭하면 옆에 AI 제미나이가 붙습니다. 이걸로 자동화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넓게 한번 볼게요. 여기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혹시 제 울산노예 AI 세미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울산노예 목사님들 대상으로 AI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해. 아래 내용으로 목사님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고문을 작성해 줘. 그 다음에 보세요. 일시 2026년 3월 5일 19시 장소 구글 미트. 여기까지 했죠? 자, 보세요. 공고문 작성하라고 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세미나 창조 공고문을 깔끔하게 자동으로 만들어요. 좋은 점 뭐냐? 여기 보세요.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 여기 삽입이 있어요. 클릭하면 바로 옮겨집니다. 바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문뿐만 아니라 설교문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이렇게 개이간도 다 짤 수 있고요. 내가 얼마만큼이나 다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면 한 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화면을 여러 가지 탭을 만들어 사용하면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되게 편하겠죠? 이거 진짜 편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또 모두 가능하냐? 자, 보세요. 지메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메일 들어갔죠? 그죠? 오른쪽 상단에 똑같이 별 반짝반짝 보이십니까? 클릭. 이게 됐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2026년 3월 3일부터 내게 온 이메일 중에 이 3월 3일 여기부터 제가 위에 줄게요. 저는 이 내용이 부터 온 이메일 중에 AI 관련 내용만 뽑아줘.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날짜를 지정했잖아요. 그 날짜 이후로 온 메일 중에 제가 지명한 주제에 대한 내용만 따로 뽑아줍니다. 싹 뽑아주죠. 이 말은 뭐냐? 성도님들과 이메일로 주고받았을 경우 누구 성도님들 이런 것도 정리가 다 가능합니다. 이거 싹 뽑아줘요. 내가 원하는 만큼 활용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삽입도 있고요. 복사도 있어요.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들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왔다. 이 내용이 왔잖아요. 이메일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현재 페이지의 메일의 내용을 요약해줘. 그러면 요약도 해주고요. 이게 누가 만약에 허락을 받은 거예요. 나는 거절하고 싶어. 그러면 현재 페이지의 메일 내용을 분석하고 내가 거절하고 싶은데 상대가 상처 입지 않고 내 뜻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거절의 메일을 작성해 줘. 그러면 이 내용을 분석해서 알아서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런 것도 띄우면 옆에 이게 붙어서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여기다 파워포인트 아까처럼 구글 셀에 띄워놓으면 슬라이드처럼 무슨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해줘. 엑셀이면 A열 4열을 지워줘. A열 8열을 지워줘. 그러면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사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AI로 다 설정이 돼 있어요. 무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냥
갖다 쓰시면 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작년에 했던 설교문이 있으면 아까처럼 다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걸 뽑아와, 핵심 요합 뽑아봐. 이런 거 하면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파일 중에 정확히 해당 문서를 찾아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유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구글 워드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2026 3월 5일 이렇게 해서 설교문 뭐 이렇게 작성을 해놔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가능하냐? 재미있게 띄워놓고, 야,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 분석해서 리스트로 뽑아와. 한꺼번에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잡다한 분석과 이런 거는 AI에게 맡기시라. 일일이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목사님들 많은 자료 다 공개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좀 보시고 혹시나 어려우시면 제가 끝나고 이게 녹본이 만들어지면 녹화본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신방전 메일 확인도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김철수 집사님이 나한테 보낸 이메일 다 찾아서 주요 기도 제목이나 요청사항이 있었는지 알려줘. 이게 왜 중요하냐? 홈페이지에 목사님 이메일이나 아니면 나 이메일을 공개했잖아요. 앞으로 모든 행사나 모든 신방이나 기도 제목 이런 걸 보내주십시오 하면 다 보내오잖아요. 그러면 정리는 누가 한다? AI가 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메일 하나만 주보에 넣어놓으면 모든 성도님들 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편하지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기에 한 번씩 369실이 하잖아요. 야,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정리해줘. 이름별로 정리해줘. 그러면 분기별로 변화사항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찬양 선곡도 가능하거든요. 야, 이번 주 설교 주제가 위로야. 50대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은혜로운 찬양 유튜브에서 세 곡을 골라지고 영상 링크도 뽑아줘. 요것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저도 설교 작성을 뭐 이렇게 원어 분석 다 AI로 하는데요. 하다 보면 마지막에 뭘 해달라 그랬냐면 내 설교문을 분석하고 가장 합당한 찬송가 2곡, 새 찬송가 2곡, 내 유튜브에서 영상이 있는 거 확인해보고 CCM 2곡 뽑아줘 라고 명령해놨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릴 때 시작과 마지막, 그 다음에 틀려주는 영상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이런 조사도 AI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는데요. 자, 재미니에 접속하셔서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재미니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재미니에 들어오시면, 자, 설정 및 도움말이 있죠. 그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나오기도 합니다. 아까 했던 게 개인별 맞춤 AI였고요. 이 밑에 연결된 앱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여기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다 연결해 사용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키셔야 돼요. 다 키세요. 웬만하면. 자, 이거는 기트는 이게 계정 있으면 하시고 나머지는 싹 키시면 도움됩니다. 이게 뭐냐? 메일, 캘린더, 닥스, 드라이브, 킵, 태스크를 켜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미니에서 이 모든 거를 다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 가능하다는 거. 예를 들면 제미니 가셔서 요걸로 켜놓고 연결을 다 해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야, 내 제미니에 가서 아까처럼 메일 안 보시고 제미니에 가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딱 가셔서 여기다 대고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가능해요. 야, 나 이메일 중에서 김철수 집사님 보낸 이메일인지 확인해봐. 이것도 돼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다가 야, 구글 캘린더 가서 야, 3월 9일 날 뭐 신방이 예약되는지 확인해봐. 이것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야, 3월 12일 날, 3월 12일 몇 시 어디에서 누구 집사님 신방 요청했어. 그거 예약해놔. 그러면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어떻게 한다? 설정 및 도움말, 연결된 앱 다 켜고, 여기 보면 연결을 다 한 번씩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재미니로 어떤 글을 완성했어요. 야, 이 내용을 워드 형태로 내 구글 드라이브 무슨 폴더 안에 저장해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 역할을 얘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런 거 사용하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할 거가 조금 많아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모두 목사님들, 모든 목사님들 이 확장 프로그램 온으로 쓰시고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셰프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AI 설정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특화돼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페이스터 템플릿이 있는데 아까 저는 좀 고급자 입장에서 제가 만든 걸 카톡에 공유해 드린 거고요. 일반적인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는 나의 수석 행정목사다. 명령하시고 너는 우리 교회 수석 행정목사야. 그 다음에 뭐라고 적으냐면 내가 질문하면 우선적으로 내 구글 드라이브와 지메일을 먼저 분석해서 근거를 찾아줘. 이런 것도 돼요. 그 다음에 공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표준 행정서식을 따라. 그 다음에 행사기획을 도울 때는 항상 구글 지도를 참조해서 이동시간과 거리를 계산해줘. 마지막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 링크와 함께 표시해라고 해놓으면 앞으로 이 틀대로 모든 방에서 이에 맞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놓으시면 엄청나게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어려워요. 이거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씩 말 안 해도 돼요. 얘는 기억을 잊어먹지가 않아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내문들 찾으려면 확장 프로그램, 재미니 연동번호, 내 개인 자료, 그 다음에 영상 링크 찾기 재미니 이런 걸로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로 했어서 정말 되는데요. 이거 보너스 팁인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글 캘린더와도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가능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신방 일정 비어 있어라고 물어보면 캘린더를 확인하고 비서처럼 알려줍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든지 다니면서 비서를 내가 데리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로 해서 하나하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색다른 거 할 텐데요.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민이나 챗GPT도 업그레이드 되고 AI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AI에게 명령 내리는 방식은 안 바뀝니다. 이건 기계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연어 인간의 말을 하면 이걸 기계어로 바꾸고 기계어로 실행하고 다시 인간어로 바꿔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AI가 계속 개발되고 올해 로봇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저도 로봇 살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조사해 봤는데 로봇가 한 대당 3,500만 원이래요. 근데 할부로 월 75만 원만 지불하면 택배로 배달해 준답니다. 저는 옆에 로봇 세워놓고 물어보면서 할 거예요. 야, 뭐 조사해와, 뭐 해와, 뭐 갖고 와, 뭐 해와. 근데 그 로봇가 베갯잎도 갈아 끼울 수 있고요. 계란 후라이도 할 수 있대요. 야, 그거 보면 진짜 좋지 않겠습니까? 곧 좋은 시대가 옵니다. 개척교회에서도 시골교회에서도요, 비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를 위한 프롬프트 컨텐츠가 중요한데요. 요거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GO 원리를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RCTF 공식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알렸으면 좋겠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맥락을 어떻게 AI에 입력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답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지요. AI에게도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 프롬프트 정의가 있는데요. 프롬프트는 AI에게 건네는 질문이자 명령어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겠는데요. 나쁜 예가 뭐냐면, 야, 설교 준비해줘. 진짜 빈약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칙이 뭐냐면, 예를 들면 가볍게 쓰도록 이렇게 써야 돼요. 야,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야. 효도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위로받는 설교를 하고 싶어. 룻기 1장을 본문으로 3대지 설교 개요를 짜줘. 이런 식으로 해야 지대로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시편 23편 설교문이라고 하면 뭐라고 작성하는지 아세요? 시편 23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설교문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는 1년의 연설 같은 겁니다. 라고 단어를 정의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잘 이해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R, C, T, F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게 뭘까요? 자, 첫 번째, R, 역할입니다. 너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AI의 채팅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 방안에서 네가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설교방을 만든다. 그럼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수천 년간 설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최고의 설교가야 라고 저는 놓고 시작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수천 년이냐? 얘는 기계예요. 수십 년 하면요, 오늘부터 수십 년 전까지 자료만 보고요, 수천 년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수천 년간 있었던 모든 문건들을 다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너는 최고의 설교가야 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혹시 챗GPT 방에다가 야 너는 7살짜리 어린애야 라고 말해본 적 있으세요? 하면요, 기가 막혀요. 7살짜리 어린애 단어만 사용합니다. 거기다가 대고 아무런 좋은 질문 해봤자 안 나와요. 이 얘기가 뭐냐? AI 만든 사람이 누가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인격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어투나 내용이나 출처나 자료나 소스가 달라지도록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는 최고의 외과 의사야 라고 하면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 잘 나와요? 외과. 최고의 목회자야 그러면 목회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는 뭐 30년차 베테랑 목회자야, 아니면 30년차 베테랑 청소년 사역 전문가야. 이걸 롤이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를 하는데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컨텍스트, 상황입니다. 뭐냐면 야, 나는 울산시 어느 구 어느 위치에 위치한 무슨 교회 담임 목사야. 아니면 나는 울산 공단지대에서 살고 있어. 아니면 우리 교회는 40대가 가장 많아 라고 정보를 집어넣으면 처음부터 거기에 맞게 확률적으로 비슷한 것을 가져와요. 그럼 목사님이 살고 계신 교회 이름이나 교회 주소나 이런 걸 많이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목사님들 원하는 자료가 빨리 나와요. 근데 이게 아니면 서울 자료, 미국 자료, 싱가포르 자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님 개인적인 상황을 다 집어넣으시면 되십니다. 자, 태스크 임무가 뭐냐면 너는 그런 겁니다. 아까처럼 너는 수천 년간 목회 계획을 성공적으로 해온 최고의 전문가야. 그 다음에 상황, 나는 울산시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 목회자야. 임무, 야,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인구학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적인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내가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지 실제적인 수치를 근거로 목회 기획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요, 목사님 한번 해보셔요. 울산의 인구 변동 요 그래프를 다 따지고 다 보고 와서
앞으로 30대가 줄고 40대가 올라가니 40대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가 기가 막히게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도 그냥 허황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지역 분석을 다 해서 이동인구, 유동인구 다 봐요. 출생, 별세 다 봐요. 분석해서 갖고 옵니다. 정확한 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인물 주시면 된다. F 방식이 뭐냐? 야, 워드 형식으로, 아니면 보고서 형식으로, 아니면 위트 있게, 아니면 공식적인 언어로, 아니면 논리적인 언어로 작성해줘. RCTF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좋으냐? RCTF를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는 누구? 나는 누구? 이런 일을 내줘. 이런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요 5문장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너는 누구? 어떤 일? 나는 누구? 상황? 이런 일을 내줘. 임무. 아니면 이런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형식을 말하면 다 됩니다. 이게 완벽한 프롬프트 양식입니다. 자, 컨텍스트 엔진은 뭐냐면 행간을 읽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I는 눈치가 없어요. 우리 김고사님 아시죠? 라고 하면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동진 목사 만났는데 뭐뭐뭐뭐 했대 라고 하면 얘가 그걸 기억해요. 한 번쯤이면 언급을 해야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김권사는 70세이시고 최근 남편과 사별하셨어 라고 하면 얘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됩니다. 나는 까먹어도 AI는 안 까먹습니다. 자, 상황, 신방감사 문자 메시지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야, 신방에 감사하는 문자를 쓸 거니까 좀 작성해봐. 이러면 간단해요. 오늘 신방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계적이고 성의 없게 나와요. 그런데 자, 보세요. 너는 따뜻한 감성을 가진 부목사야. 아니면 담임 목사야. 자, 오늘 구역장님이신 이 집사님 댁 신방을 다녀왔어. 집사님이 최근 사업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 자, 배경을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임무. 집사님께 보낼 격려와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써줘.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포함해줘. 포맷. 카카오톡으로 보낼 거니까 너무 길지 않게 이모티콘을 적절히 섞어서 3가지 버전으로 보여줘 라고 하잖아요. 그냥 쓰라는 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TCF 해갖고 너는 누구? 나는 누구? 이런 일을 내줘. 이런 형식으로 집어넣으면 아예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익숙해집니다. 혹시 목사님들 이걸 활용하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목사님들 중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이런 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장래가 났는데 예를 들면 90세 장로님인데 항암 받으시다가 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로 갔는데 장례에 오시는 분들이 매번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번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면 이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AI에게 이 목적을 집어넣고 컨텍스트에 모 장로님이 90세에 항암 받다가 암 말기로 돌아가셔서 내용을 집어넣잖아요. 같은 성경 본문인데 아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기독교 서점 가서 장례 설교면 안 사도 돼요. 혹시 이 가운데 기독교 서점 운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다 해결 가능합니다. 해보시면 아세요.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목사님들 중에 이번 주 설교 주제 인내에 맞는 예화를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나는 울산 지역의 목회자야. 우리 성도들은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 육체적으로 고되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견디는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싶어. 인내를 주제로 하되 거친 파도나 뜨거운 용광로와 관련된 감동적인 예화나 실화를 찾아줘. 설교 도입부에 쓸 수 있게 1분 분량의 이야기체로 써줘.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배경에 우리 성도님들의 배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집어넣으면 얘가 글은 기가 막히게 작성해 줘요. 그러니까 비서에게 맡기는 거 좋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꼭 토요일만 되면
집사님 한 분을 부르세요. 여집사님. 누구냐 했더니 국문과 출신의 여집사님이에요. 문법 검사가 뭐 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어려움이 오니까 가장 반기를 드셨던 분이 그 집사님이세요. 설교문을 평가하다 보니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AI는 더 뛰어나요. 그런데 내가 말하면 편집도 해보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런 거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잘 안 된다. 그럼 마지막에 단계별로 생각해봐. 성경적 근거를 대줘. 초신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아니면 항존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로 이런 것들 쓰시면 교회에 맞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프롬프트 만드는 법입니다. 자, 4번까지 왔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회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피곤하시니까 제가 8과까지 준비했거든요. 목회에 하여튼 최대한 많이 다루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8과까지 다 하고 질문 있으면 그때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쉬지 않고 한 번에 가도록 할게요. 다 다루겠습니다. 많이 들어야 되니까요. 이번에는 연관 계획부터 교육 커리큘럼 어떻게 짤 수 있는지 핵심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전에는 목회 계획 짤 때 정책 단계를 짜면 복사, 붙이기, 수치만 바꿨는데 이제는 AI를 통해 창의적인 브레이밍, 스토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들의 지혜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데 AI에게 부탁하면 연관 계획, 거시적 기획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서 미시적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표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배 회복 중심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목회 중점 사항과 설교 시리즈를 연결해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뭘 하면 좋을까요? 맥락을 집어넣으면 좋죠. 나는 울산시 어느 지역 위치한 누구야. 앞으로 이 지역의 인구학적, 문학적,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그 다음에 교회표하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기가 막히게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게 딱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지역 조사를 하면 살고 있는 게 몇 명 중에 몇 명, 그 다음에 명명이 대졸인지 고졸인지 이것까지도 알아서 분석해요. 얘 AI는 기계이기 때문에 금방 다 검색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짜게 되면 그 다음에 교사 부족해. 그리고 여러 연령대가 있는데 이런 거 하고 싶어. 공과 짜고 싶어. 라고 명령하면 AI가 그때 만듭니다. 자, 보세요. 울산의 특성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울산은 3교대 근무자가 많고 주말에 특근이 작은 공업도시야. 우리 교회는 3교대 근무 남성 수가 40%야. 평일 저녁 온라인 성경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짧고 굵은 주말까지 예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이게 안 된다면 3교대 교대군만 남는 건 40%니까 이걸 감안해서 여기에 맞는 목회 프로를 한번 생각해 볼래? 추천해 줄래? 아니면 그 이유를 말해 줄래?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그에 맞는 걸 딱 찾아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새해 목회 계획 및 설교 시리즈 구상하는 방법인데 한번 보세요. 내년 우리 교회 표어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야. 이 표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목회 중점 주제를 잡아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는 4주간의 설교 시리즈 제목과 본문, 구약, 신약 조화해서 추천해줘. 3040 맞벌이 부부가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가정사역 프로그램 아이디어 3가지를 제안해줘.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역사사상 얼마나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을 감당했을까요? 그 중에서 내가 명령 내린 지역 관련된 거를 확률적으로 뽑아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엄청난 걸 빨리빨리 감당할 수 있지요. 자, AI 제언입니다. 예를 들면 1월에 가정예배 회복입니다. 창세기 12장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5월 설교 시리즈의 부부, 자녀에서 다름을 넘어 하나됨으로 자녀에게는 화살통에 가득한 복 이런 걸로 뽑아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아이디어 물어보면 퇴근길 10분 부부대화 챌린지 아니면 토요일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이런 것도 그렇고요.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 줍니다. 지역에 맞게 뽑아줘요. 그 지역 다 분석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 두 번째입니다. 새신자 교육 커리큘럼 울산 맞춤형 짤 수 있어요. 자, 40대 남성 성도, 비신자 배경, 직장 생활 피곤하다. 이걸 감안했을 경우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아까처럼 너는 아시죠? 누구다. 새신자 교육 컬럼을 지금까지 작성해온 현존하는 최고의 전문가야. 나는 울산시 어디 무슨 교회 담임 목사야. 내가 40대 남성 성도 비신자 배경으로 직장 생활 피곤한 그걸 배경으로 그 내용을 감안해서 새가족 교육 커리큘럼 짜고 싶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신학적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직장 속에서의 평안과 가족의 행복을 접목해서 기독교를 소개해줘.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새가족 교재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저랑 직접 만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만의 교회 새가족 교재, 제자훈련 교재 한 번에 짜드릴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목사님들 소원들이 있잖아요. 저도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만의 설교집, 나만의 책, 나만의 제자훈련 교재, 나만의 새신자 교재, 우리 교회만의 교회 소개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AI로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삶의 필요를 채우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1주차 어떻게 나오냐면 왜 열심히 일해도 마음은 공허할까요? 이런 제목이 나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기존의 딱딱한 교리 공부가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필요를 먼저 터치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까지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여름 수련회 주제와 일정표 짜기 한번 목사님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RCTF 형식으로 넣으면 넣을수록 이게 더 잘 됩니다. 자, 프롬프트 공식이 있죠. 첫 번째, R이 뭐예요? 너는 누구. 그 다음에 너는 누구? 그 다음에 나는 누구? 중고등부 20명, 예산부족 교사 3명. 그 다음에 포맷, 시간대별로 이런 일을 해줘. 태스크, 이런 거, 이런 거. 너는 누구? 나는 누구? 이런 일을 해줘. 이런 형식으로 공식적인 노트로 요거로 작성하면 그만큼 많은 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나오고요. 대본도 나와요. 자, 전에는 기존 자료 다습했고 단순 질문 최종 결제 서류였다면 지금은 맞춤형 컨테스트 엔지니어링 초안을 나와서 목사님 교회만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AI를 활용해서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우리 교회만의 새가족 교재를 뽑았고 그 뽑음을 대상으로 AI로 PPT를 만들어서 PPT 각 장로님과 많은 분들 맡겨서 강의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놨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특별히 노션이 있는데요. 노션은 계획표 짜고 하는 거 참충하고 감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감마 구글에 가서 치시면 나오는데요. 내가 내용을 집어넣거나 텍스트를 집어넣거나 단어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PPT를 조사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도 쓸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행정자료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당장의 폭격인데요. 이제 설교 내용입니다. 자, AI를 활용해서 강단 어떻게 품격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문교부가 인정한 첫 번째 대학이 서울신학대학교 설교대학원이에요. 제가 일부러 거기 설교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요. 제가 왜 갔냐면 유명한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작성하는 패턴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갔더니 패턴이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했더니 희한하게도 AI는 더 많은 걸 알고 덜 잘 수정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를 활용하면 설교학과를 안 가도 모든 설교의 수준을 설교학 수준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AI 정의해 볼까요? 설교 작성자가 아니고요. 주석, 연구, 비서고 예와 수집가로 보시면 됩니다. 스킬, 습득이 필요한데요. 원어 분석부터 설교의 뼈대를 세우는 프롬프트 마스터가 되셔야 됩니다. 예와 발굴, 진부한 예시는 삭제하고 시대적 감각이 살아있는 스토리를 확보해야지요. 자, 셰프와 보조의 관계가 있습니다. 조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묵상하고 영감하고 성령의 감동이나 이런 건 다 목회자 고유 영역이에요. 이거는 AI가 하라고도 못해요. 그런데 AI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재료 소질, 배경, 원어, 주석 수집이나 이런 거는 AI가 90%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팅이 있어요. 문장을 다듬고 전달 방식을 바꾸는 거 50% 정도 됩니다. 근데 묵상과 영감 이런 거는 목회자의 영역, 이건 AI가 안 됩니다. AI한테 이런 거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뭘 원하시는지 물어봐요, 자꾸만.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똑같이 AI를 배워도 영성적인 분이 AI를 잘 다루세요. 그 사실입니다. 영성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야 인사이트를 갖는 프롬프트를 하는데 영성이 없으면 새로운 게 안 나와요. 늘 평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의 역할이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조가 천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AI 텍스트 작성한 거 그대로 읽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표조는 사실 아니에요. 표조는 안 돼요. 왜냐하면 AI는 늘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똑같은 건 이상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표조는 안 돼요. 그러나 그대로 읽는 거는 직무유기라 볼 수 있죠. 공고 드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칼빈과 루터의 해석 차이를 비교해줘. 이걸 갖고 와서 내 설교문에 반영해줘. 이런 편집과 이런 거는 목사님들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읽어도 참 잘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창조적으로 하는 걸 씨름하는 것 중에 내가 수집하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 주석 보시죠. 주석 설교문 쓸 때 받아치시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목사님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석이 우리나라 것도요, 이미 AI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명령 내리냐에 따라 그게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모르셨을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분석도 다 되고요. 돼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서론 본론 결론에 주석을 받아치지 않아도 야, 무슨 주석의 관점에서 그 내용 갖고 와. 그러면 자동으로 타이핑해서 와요. 그러니까 AI는 마음껏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질문하에 따라 엄청난 자료가 나온다. 좀 놀라신 분이 계시네요. 주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울산의 강단에 맞는 적용이 있죠. 산업도시의 특성, 울산, 오늘과 내일, 이런 경제 침체와 위기, 가정의 무거운 책임감, 이런 내용을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설교가 있어요. 설교학 시간에요. 보이는 설교가, 들리는 설교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AI에게 맡기시면 돼요. 자, 어떻게 있는 깊이는 본문용 가능하냐.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내가 본문하는 거 이번 주 설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선의 헬라어 원문과 뜻과 용례가 뭐야? 이것을 바라보는 존 스토트와 마틴 루터 존스의 해석을 비교해줘.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설교집 이미 나와 있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이미 AI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본문 집어넣고 누구의 관점은 어떻게 바라봐? 이걸 어떻게 풀었어? 다 됩니다. 또 이것도 가능해요. 뭐까지 가능하면 흉내도 가능하거든요. 야, 로마서 8장 7절 요쪽 하고 여기 보면 마틴 존스와 뭐 해석을 비교를 하죠. 근데 맨 마지막에 비교한 것을 근거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옛날 영락교회 담임하신 한경진 목사님의 어투로도 작성해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자료가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투도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야, 내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특히 울산 지역에 이런 우리 교인의 특성이 있어. 여기에 잘 맞는 시편 23편에 맞는 설교 비평 방법, 해석 방법은 뭐야? 나 그러면 얘가 쫙 말해줘요.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 거야? 그럼 뚝 나와요. 그러면 네가 말한 그 방식으로 네가 작성해봐.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말했으니 네가 작성해봐. 그럼 그 틀에 맞게 딱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봤냐면 시편 23편으로 야, 요한 웨슬리의 사각설교, 3대지, 경바나 이런 설교 다 뽑아놓고 가장 잘 내가 전달하기 좋은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가장 많이 반영한 그 설교 패턴, 설교문을 전 선택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시간을 아끼셔서 여러 편의 설교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교회에 맞는 거를 이렇게 본문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권의 주석을 펼치지 않아도요. 1분, 30초, 10초 만에 핵심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예화도 그래요. 진부하지는 예화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야, 고난 중에 인내, 뻔한 위인전 말고 최근 3년 이내에 뉴스 베스트셀러 아니면 스포츠 경기 실화를 찾아서 갖고 와. 자, 그러면 옛날 이야기는 빼고
최근 이야기 중에 갖고 옵니다. 기가 막혀요. 보통 예화 가지고 성경 이야기도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야, 성경 이야기 빼고 최근 2년 내에 시사적인 내용 갖고 와. 저는 특별히 서론에 이런 패턴 작성해놨습니다. 야, 서론에는 모든 청중들이 집중할 만한 아주 강력한 예화를 가져와. 단 2년 내에 시사적인 예화를 갖고 와. 그러면 엄청난 거 찾아서 갖고 옵니다. 거기다 만약에 출처가 필요하시면 야, 그 내용 끝에 출처를 남겨줘 라고 하면 내용을 작성하고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것도 나와요. 심지어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야, 서론을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나 격언을 갖고 와. 그리고 밑에 출처를 달아줘 라고 하면 사자성어가 나오고 예를 들면 도덕경 몇 편 몇 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다 뽑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해도 인문학적인 소양도 마음껏 반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논리적인 메시지 대지 구성 가능한데요. 야, 1대지는 성경적 원리로, 2대지는 삶의 문제 제기로, 3대지는 위로와 적용을 해서 한번 구성해 봐. 자, 위에 보세요. 10편, 23편을 50대, 60대 은퇴 앞둔 상황에 만든 남선 대상으로 불안한 미래와 목자 대신 하나님이라는 주제 폰틀로 한번 갖고 와 봐 라고 하면 얘가 기가 막히게 갖고 옵니다. 저는 보통 어떻게 방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수천 년간 설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온 현존하는 최고의 설교가야. 앞으로 내가 너에게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설교할 패턴, 설교할 대상, 설교할 예배, 설교할 절기를 제공하면 내 의도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최고의 내러티브 강해 설교 패턴을 작성해줘. 서론에는 모든 청중들이 집중할 만한 강력한 시사적인 예화로, 본론은 원어적인 의미를 담아서, 결론은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결단할 수 있는 어투로 작성해줘. 저는 그렇게 놓고 시작해요. 그러면 앞으로 뭘 집어넣어도 그 패턴에 맞게 작성해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해 없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왜 AI가 하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하에 따라 성도님들에게 전달되는 양질의 꼴이 다르잖아요. 내가 원어적인 은사가 없어도 논리적인 은사가 없어도 은사를 뛰어넘어서 AI를 활용하여 완벽한 설교학도 완벽한 그런 설교문, 양질의 꼴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원하시는 패턴을 작성하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어떤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썼던 설교문을 집어넣고 내 패턴대로 쓸 수도 있습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꼭 있었어요. 질문하실까 봐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재민이는 한글 파일도 읽습니다. 재민이의 목사님 설교 한글 파일 20개를 넣어놓고 야, 이거는 내가 쓴 설교문들이야. 이걸 분석해서 공통된 패턴을 분석해줘. 그러면 기가 막힌 패턴을 분석해줘요. 앞으로 이 패턴으로 설교문 작성해줘라 그러면 얘가 나를 흉내내서 어떤 거를 좋아하고 무슨 단어를 쓰고 하는 걸 다 알아요. 분석해서. 그 패턴대로 초안을 작성해 옵니다. 자, 예를 들면 조영규 목사님이 한창 설교하실 때, 잘 나가실 때 조영규 목사님 설교문은 조영규 목사님 쓰신 적이 없죠. 베데스다 신학교 최고의 설교였죠. 소망교회 곽성희 목사님, 뉴욕타임즈 번역팀, 눅스위크 번역팀, 리더 다이제스트 번역팀이 있었죠. 구성팀이 따로 있었어요. 보시고 원하시는 패턴대로 설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비서의 역할로 이런 굴리 짜는 거를 AI가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입니다. 자, 롤. 너는 스토리텔링 전문가야. 텍스트. 본문은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이야. 태스크. 성도들이 내 이야기네 할 수 있는 현대적 오프닝 질문 3가지 뽑아줘. 컨트레인. 자, 너무 가볍지 않게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방황을 다뤄줘. 라고 하면 처음에 초안이 기가 막히게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안이 있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오나요? 혹시 자녀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그 문고리를 잡고 한 점을 서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작성해 봤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희한한 게 나와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형식으로 하나씩 하면 되는데, 혹시 목사님 중에 로고스 바이블이 있다면 사용하셔도 되고, 혹시나 팀 켈러나 존 파이퍼 등 외국 석학 자료가 있다면 디프리라는 A를 활용하시면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영어, 독일어, 로망스 계열은 디프를 번역이 제일 잘하고요. 동남아시아 이런 거는 GPT가 번역을 잘합니다. 보시고 하면 됩니다. 기술은 거둘 뿐 메시지는 목사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으로 설교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2개 남았습니다. 좀만 힘들어 참아주시고요. 자, 이번엔 제적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특별 부탁하셔서 목회에 관련된 걸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하여튼 다 사용하셔야 돼요. 자, 투명한 청지기 이번엔 재정 분석인데요. 자, A를 활용하면요, 복잡한 재정 데이터를요, 직관적인 패턴을 분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런 걸 제거하고 안전하게 공개할 수도 있고요. 딱딱한 재정 보고를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재정 보고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회계. 단순히 수입 1천만 원, 지출 900만 원이라고 보고하는 건 회계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뭐냐?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지난달보다 성교원이 10% 늘었고 여름 냉방비 절약으로 주일에 확보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청지기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재직 개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어투 작성도 AI가 잘합니다. 절대어치 데이터 임명화, 김초수 뭐 쭉 나오는데 합계 얼마 이런 것도 다 돼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잘 하거든요. 뭐냐면 주보에 그 주의 헌금 내역을 정리해서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재정부에서는 엑셀 파일로 줍니다. 엑셀 파일을 주고 주보 형식이 있어요. 그걸 지정하면 알아서 딱딱딱딱 정리해서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런 거를 AI가 하는 겁니다. 오차가 없고요. 정말 편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야, 작년 여름 수련회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물가가 5% 올랐고 인원이 20명 늘었어. 적정 예산을 산출해 줘. 먼저 전체 예산표를 집어넣고 이 명령을 넣으면 알아서 상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해요. 저는 제일 도움받았던 게 담임 목회할 때 내년 예결산 표를 AI에게 집어넣고요. 진짜 이런 걸 많이 해봤어요. 야, 요번에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 내년에 행사 큰 게 있어서 예산을 12% 삭감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 예산을 삭감해야 가장 반발 없이 잘 진행될까? 라고 물어봤는데 딱 뽑아서 이유까지 말해줬어요. 또 늘리는 것도 AI가 분석해서 기가 막히게 뽑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으로 물가 상승률, 인원 증업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을 10초 만에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산 결산 내역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지명해도 됩니다. 야, 이번 달 우리 교회 재정 결산 내역이야. 11조 얼마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 숫자를 나열하지 말고 성도들의 감사를 전하며 헌금이 얼마나 기회에 쓰였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작성해봐 해도 작성이 됩니다. 자,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죠. 자, 행사 예산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울산 물가 반영해서요. 자, 어디? 울산. 언제? 10월. 자, 몇 명? 100명. 자, 예산 300만 원. 자, 어떻게? 점심값. 자, 리퀘스트 해갖고 요런 걸로 해서 야, 지금이 7월인데 10월달 이런 행사가 있어. 이걸로 운영 가능할까? 예견해봐. 아니면 오차가 얼마인지, 뭐를 바꿔야 되는지 네가 한번 계산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변동사항을 분석해서 알아서 예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가능해요. 회계학자가 없어도요, 그런 프로그램 없어도요, 요즘에 AI가 다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도시락이 얼마, 선물이 얼마, 간식이 얼마, 선물 비용을 줄여서 간식비를 늘리세요. 이런 것도 예산 반영해서 다 반영합니다. 자, 재정용도 실습입니다. 자, 야, 이번 달은 낭반비가 많이 나와서 재정이 조금 빠듯했지만 무명을 헌금한 성도 덕분에 부족함 없이 채워졌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재정부담 장로님이야. 이번 달 가스 요금이 많이 나와서 걱정했는데 무명의 성도의 목적을 주셔서 적자를 면했어. 주보 광고란에 시를 짧은 문구를 써줘.
너무 돈 이야기만 하지 말고 여호와 일의 은혜를 강조해서 성도들이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줘. 이런 멘트나 어구도 기가 막히게 분석해서 탁월하게 씁니다. 자, 딱딱한 숫자 보고 대신 은혜로운 간증이 담긴 재정 보고 그것도 가능하고요. 들어 목사님들 이런 분이 계셔요. 아니 이거 말고 엑셀 파일의 그 도표 양식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능합니다. 제미니에 집어넣고 야 엑셀 파일 이 내용을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작성해줘. 그러면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양식을 말하면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를 AI를 통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약속한 시간 좀 다가와서요. 목사님 최대한 맞춰드리기 위해서.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자, 기간부터 홍보 포스트까지 원서 연결 가능한데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AI는요, 내가 상상하는 대로 그냥 그려주는 디자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말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들어보셔서 10층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코끼리.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AI는 그런 것을 기가 막히게 그려요. 제미니든 챗GPT든 그림 그리기 옵션 누르잖아요. 어떤 형식 그리겠냐 다 나오고요. 상상의 나래를 풀어줍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 혹시 출애굽기 25장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를 한번 설명해 보셨어요? 야, 법궤 설명할 때 힘들더군요. 어떻게 했냐면 AI에게 출애굽기 25장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전체를 집어넣고 성경 본문을 집어넣고 위의 내용을 이미지로 그려줘 했더니 기가 막히게 그려줬어요. 그걸 띄워놓으니까 성도님들이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성경에 어려운 구절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걸 사파로 그려줘. 아니면 동영상 만드는 프로그램 가셔서 거기다가 AI에다가 이거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줘. 그럼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AI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많이 쓰셔야 됩니다. 기획의 고통, 뭐부터 해야 되지? 가능합니다. 행사를 앞두고 가장 막막한 것은 빈종이 있지요. 뭐뭐를 기억해줘 그러면 다 됩니다. 아까 구글에 비즈가 있다 그랬잖아요. 간단합니다. 여름 수련회 몇 월 며칠 장소 어디 성도님들을 독려할 만한 강력한 어투로 하면 알아서 2분 30초 5분 뭐 이렇게 해갖고요.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동영상을 만듭니다. 설명을 합니다. 요즘에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광고 시간에 잠깐 광고 끝마치고 설교 당상 올라가기 전에 이 영상 틀어놓은 뒤에 가져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말로 그리면 됩니다. 가로는 무료 이미지 했는데요. 왜 AI를 사용해야 되냐면 무료 이미지를 가잖아요. 이미지 잘못 올리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시죠? 폰트도 잘못 사용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그리고 유튜브가 만약에 구글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갖다 쓰면 유튜브 시커멓게 돼요. 잘려요. 그런데 AI는 특징이 뭐다? 목사님들 생성형 AI라고 했는데 생성형이라는 말의 뜻은 매번 새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표절이나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카피킬러 검사는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료 갖고 간 게 아니냐? 안 갖고 갔다. 증거 대라. AI는 매번 새롭게 만들었다. 증거가 뭐냐?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니라 새로 만들었던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나 글에 처음과 중간에 마지막에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워터마크가 붙어 있어요. 특수한 프로그램 보면 그게 다 보여요. 그걸 넣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매번 새로 만들어내요. 이 말은 뭐냐? 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목사님이 AI로 만든 그림은 유튜브로 띄워도 공개해도 여기서 만든 폰트는 아무것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울산 태화강변에서 성도들과 웃으며 걷는 수채화형 그림을 그려줘 라고 입력하면 10초 만에 세상에 하나뿐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기가 막혀요. 마음의 있는 카페 가능하죠. 자, 보세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세요 보다 지친 한 주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1시간의 기적 금요 성령 집회라만 넣고 비주로 돌리면 홍보 영상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풋 이렇게 넣어도 되죠. 야, 다음 달에 어르신 효도 관광을 가려고 해. 인원은 70대 이상 40명이고 장소는 경주야.
당일치기 일정인데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관리에 중점을 둔 준비물 체크리스트와 비상상황 매뉴얼을 만들어줘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AI가 그거를 감안해서 계획을 짜서 이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 광고 영상 만들어줘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영상이 있습니다. 뭐 준비해 오세요. 이런 것도 AI가 만들어 줍니다. 자 이미지 생성. 자 보세요. 부활절 주보 표지로 쓸 그림을 그려줘. 빈 무덤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고 그 앞에 흰 백합밭들이 피어있는 모습이야.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희망찬 노란색 톤의 유채화 스타일로 그려줘. 글자는 넣지 마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작권이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4K, 4K라고 하잖아요. 고화질이 나와요. 그럼 이걸 보면 돈 버는 사람 딱 정해 있지 않나요? 플랜카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 요즘에 AI 활용하거든요. 옛날에 일러스트를 하면 하루에 3건씩 했대요. 요즘에는 200건, 300건도 만든답니다. 그거 다 돈 버는 거죠. 뭐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AI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획안입니다. 야, 올해 10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드릴 야외 예배 순서지를 짜줘. 자연을 묵상할 수 있는 순서를 놓고 점심 식사 2부, 레크레이션, 보물찾기 등 아이디어도 넣어줘. 예배를 짜줘라고 하면 또 알아서 짜줍니다. 아까 제가 워드 파일에서 만든 거 보셨죠? 자동으로 짜줘요. 자동으로. 예를 들면 그거를 워드가 아니라 구글 슬라이드 띄워놓고 파워포인트잖아요. 옆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이거를 색깔을 넣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슬라이드 만들어줘. 그럼 자동으로 슬라이드 만들어줘요. 이런 것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홍보 문구. 성도들에게 보낼 카톡 초대장을 써줘. 가을바람, 하나님의 솜씨, 교대는 키워드를 넣어서 감상적으로 작성해줘. 홍보 문구도 나옵니다. 자, 포스터 만들었습니다. 가을 코스모스가 만발한 강변 공간에서 사람들이 돗자리 펴고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려줘.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기획안 초대 멘트 이런 게 나오면서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요즘에 지브리 스타일 옛날에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만들어 줍니다. 자, 총정리합니다. AI는 개의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행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주고요. 이미지 생성을 사용할 때 구체적인 묘사 명령을 입력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요. AI를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도구별 약간 확인 필요할 수 있으나 거의 새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그럼 이미지 만들 때 공짜로 좀 유리한 게 뭐가 있냐 추천하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치면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목사님들 여기 치고 들어가셔서 그냥 한글만 치면 알아서 만듭니다. 캔바도 무료긴 하나 좀 쓰면 좋은 건 유료를 써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 전 세계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만든 양식, 홈페이지, 뭐 포스터, 예배지 뭐 다 있어요. 이걸 만들어 올려놨는데 제가 유료화인 가입해 쓰면 그제서야 돈을 그 작가들에게 줘요. 고급 정보는 캔바가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 한국에도 주보 템플릿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리 캔버스 들어가셔서 유료도 있지만 무료도 있어요. 사용하시면 많은 디자인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들 준비되었는데요. 목사님들 이런 거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했는데 마음껏 AI를 사용하시고 이거는 그냥 AI가 내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나를 도약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넘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인식하시고 사용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도 괜찮으니까요. 이거 사용 가능하냐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렸던 자료는요. 목회 세미나 때 했던 거를 최신 거로 업그레이드해서 모든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웬만한 목회 관련된 사례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서 다운로드 다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늘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프로필도 있습니다. 제 카톡으로 답변도 되고 오늘 카톡 들어왔잖아요. 거기다가 뭐뭐 필요합니다라고 적으시면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없으면 드리고 있으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 목사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감사하다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 각 시찰 단톡방에 해서 올려놓은 보면은 여기
AI 세미나 자료 요방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는데 유익한 자료들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많이 올려놓으셨고, 사실 이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옆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하나의 비서를 둘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3월 23일, 24일 영호남 34개 노회장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동부권역에 이제 서기다 보니까 이번에 동부권역에 책임져서 행사를 다 일정을 하는데, 제가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화요일까지, 그리고 월요일 날 오후 2시 반부터 화요일 12시까지 일정을 제가 테마를 3개를 줬습니다. 챗GPT에다가 힐링,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이런 3가지 대화를 주면서 대상이 목사 이제 노회장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진주에서 할 수 있는 일정표를 짜줘 했는데 5분 만에 다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 임원방에 올렸더니 난리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5분 만에 만드느냐고.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AI로 만든 겁니다. 챗GPT 물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아마 목회에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이 AI에 대한 이게 다른 목사님 다 아셔서 그런지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저는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진주 같은 경우는 한 오목사님 50명 참석했지요. 진주에. 네, 네. 예, 진주 50명 참석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15명 정도 하니까 이게 3타는 더 이상 이제 제가 진행을 못하겠다. 호응도가 너무 높다 싶은데, 어떠한 한번 목사님들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주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진주 목사님들은 그때 하고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또 업그레이드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곧 또 갑니다. 가서 그때는 좀 전문적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실행으로 더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시간 되시면 만약에 잘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정 맞으면 가셔서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실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어디 보면은 제가 오늘 뭐 했는 것이 우리 우 목사님 많은 것을 나열을 이렇게 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좀 한번 이렇게 강의하고 그다음에 실습을 한번 해보시라 하고 해서 직접 이제 보도 듀얼 모니터링 있으니까 이렇게 전문처럼 실습도 한번 해보고 또 한번 작성해보라. 작성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질문도 받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네, 다음에 혹시 또 기회 되면, 사실 저는 이 대면보다는 이 비대면을 해서 컴퓨터 앉아 직접 하면은 이게 오히려 목사님들 바로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좋았다 싶은데, 한번 또 기회 되면 그런 부분들 좀 전문적인 부분들에서 그때는 너무 나열하지 말고 네, 좀 심도 있게 한번 가령 이미지 만드는 것도 네,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미 만들어 보고, 설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자 라고 해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가면 좋은데, 다만 제가 우리 목사님 듣고 싶은 것은 챗GPT든 제미나이든 하나는 정품을 사야 됩니다. 네. 구독해야만 그게 여러 했던 일들이 전부 다 누적되면서 그게 하나의 방대한 자료가 된다는 것, 그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 기장께서 해서 전체 한번 질문 받아주시고 없으면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도 아쉽고요. 만약에 2시간이면 만약에 목사님과 하려면 설교 하나밖에 못 할 거예요, 아마. 예. 목회를 하든. 그러니까 그건 참 어려워서 2시간이라 좀 전부적인 걸 다 해드렸고요. 만약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래도 안정화 됐던 게 하루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개론하고, 1시부터 3시까지 실제 프로그램 다루고,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실제 목회 적용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렇게 완벽히 되니까, 만약에 기회 되면 한번 하루 시간 잡아주시면 전체적인 걸 다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되던 게요. 설교를 하자니 목회가 울고, 목회가 울자니 행정이 울고, 그러니까 뭘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근데 지금 기회 됐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드리려고 했으니까, 따로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줌으로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자료 필요하시면 또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예,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아마 오늘 드렸던 자료 내에서 더 벗어나는 건 없을 겁니다. 목회에서 AI 관련된 거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주세요.
우리 우동진 목사님은 우리 저기 박영식 목사님하고 네. 또 선후배 형들 또 막역한 관계입니다. 네. 박영식 목사님이 오늘 추천해 주셨고요. 중요 박영식 목사님이 장례식 간다고 해가지고 오늘 안 들어왔어요. 네. 예. 우 목사님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왜 안 들었냐고 좀 뭐라 하세요. 아까 그다음- 통화했는데 못 온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없으면 서기정 목사님 예,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어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네. 오늘 방대한 양을 강의해 주셔서,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습해 보고, 그리고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그때에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같이, 질문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